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이 계속 오르는데 양만 늘어나는 건 아닐까? 넘어질까봐 외출도 망설이는데 대체 어떤 운동이 내 몸에 맞을까? 오늘 영상은 그런 고민을 품고 사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74세 고혈압 환자의 실제 운동 루틴 변화가 약을 줄이고 잠을 깊게 하고 다시 걷게 만든 기적 같은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걷기와 등산,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 믿기 힘든 결과까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운동법이 아닌 혈압을 낮추고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만드는 진짜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보 걷기와 등산,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은가? 74세 박순남 할머니가 직접 전하는 2년간의 운동 체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4살 박순남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다 출가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원래 몸 하나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이 넘고 혈당도 경계 수치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누구한테 털어놓을 곳도 없고 병원비 걱정도 되고. 그날부터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요, 막상 시작하려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평지라도 열심히 걸으면 될까? 아니면 산을 오르는 게 더 좋을까?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날은 걷기가 최고라고 하고, 어떤 날은 등산이 좋다고 하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아주머니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고, 이 아주머니는 산에 가야 진짜 운동이라고 하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앞 공원에서 새벽마다 걷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시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공원을 도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매일 나와서 걸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남 씨, 나도 처음엔 무슨 운동을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어. 그런데 일단 시작해보니까 내 몸이 알려주더라고. 뭐가 맞는지 말이야.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맞습니다. 머리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걷기를 시작해보자고.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운동을 새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종류보다는 시작하는 것 자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건 걷기였어요. 새벽에 집 앞 공원길을 천천히 30분 걷는 걸로 시작했죠. 처음엔 발바닥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들어졌어요. 저희 집이 4층인데 예전에는 3층쯤 올라가면 숨이 차서 한번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4층까지 쭉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혈압을 재봤더니 15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160에서 150으로 10이나 줄어든 거죠. 너무 신기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니,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쯤 지나니 병원에서 약 하나 줄여도 된대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때부터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깊게 자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정도 빠졌어요. 별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죠.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순남아,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인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어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주 5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mmHg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켜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걷기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매일 같은 길, 같은 공원을 도니까 이제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건강에는 좋았지만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 정수기가 그러더라고요. 순남아, 우리 뒷산 한번 올라가 보자. 겁이 났어요. 무릎 나갈까봐, 숨 찰까봐 정수가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도 될까? 걷기도 겨우 하는데. 그러니까 정수기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너 6개월째 매일 걷고 있잖아. 이제 체력 좀 생겼을 거야. 사실 정수기 말이 맞았어요. 6개월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 않을까?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정수기와 함께 동네 뒷산으로 향했어요. 산 입구에 서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용기 내서 올라가 보니 숨은 차지만 왠지 기분이 상쾌했어요. 오르막에서 가쁘게 몰아쉬던 숨이 산바람 맞으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다리가 무거웠어요. 평지 걷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10분쯤 올라갔을까요?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평지에서는 30분을 걸어도 이렇게 숨이 안 찼는데 말이죠. 잠깐 정수가. 좀 쉬자.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아래쪽 경치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30분 정도 걸렸을까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피곤했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어요. 등산과 평지 걷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등산은 평지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2에서 3배 높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지형으로 인해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기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번째, 3번째 등산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찾던 새로운 자극이 바로 이거구나. 산에 다닌 지 석 달쯤 됐을 때 폐활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는 계단만 봐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5층도 거뜬해요. 병원에서는 폐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걷기만 할 땐 몰랐는데 등산을 하니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골고루 자극이 오더라고요. 마치 온몸의 근육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르막길에서만 힘들었는데 내리막길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다니다 보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구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분 산행도 힘들었는데 3개월 후에는 2시간도 거뜬했어요. 같은 산이어도 전보다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됐죠. 또 다른 변화는 식욕이었어요. 평지 걷기를 할 때도 식욕이 좋아졌지만 등산을 하고 나면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체중은 더 줄었어요. 근육이 생기면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났나 봐요. 2019년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등산은 평지 걷기에 비해 하체 근력을 40%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이 고루 발달하여 노년기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지형은 고유 수용 감각을 향상시켜 균형 감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에는요, 비 오는 날 외출할 때 항상 불안했어요. 미끄러지면 어쩌지, 넘어진다면 병원 신세 아닌가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몸이 중심을 잘 잡아요. 심지어 지팡이 없이도 내리막길을 조심조심 내려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일이 있었어요. 바닥이 젖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었는데 제 앞에 가던 아주머니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서 아주머니를 잡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같이 넘어졌을 텐데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좋아진 덕분인 것 같아요. TV에서 보니까 등산이 하체 근력은 물론이고 균형 감각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낙상을 막아주는 최고의 운동이라네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버스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급정거하면 휘청거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요. 손잡이를 꼭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가던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걸어 내려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등산을 규칙적으로 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발생률이 일반 노인보다 35% 낮다고 합니다. 이는 등산이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반응 속도, 공간지 강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손주 생일, 약 먹는 시간 맨날 적어놔도 까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메모지 없이 가요. 뭘 사야 하는지 다 기억하거든요. 걷거나 산에 다녀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뇌 혈류가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특히 산에서 내려와서는 정말 머리가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졌어요.
손주 준호가 놀러와서 할머니, 요즘 할머니 진짜 똑똑해졌어요. 예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는 안 그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훨씬 또렷하시고라고 말해줘서 뿌듯했어요. 2022년 대한치매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켜 뇌세포 보호와 신경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남편 보내고 나서 한동안 많이 울고 말수도 줄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약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산을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같이 김밥 싸들고 소풍도 다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웃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산악회에서 만난 분들과는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요. 같이 힘든 오르막을 올라가고 정상에서 함께 경치를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게 되더라고요. 정수기 외에도 영희 씨, 복순이 언니, 이런 분들과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이야기도 비슷하다 보니 서로 의지가 돼요. 산에 못 나오시면 안부 전화도 드리고 생일이면 같이 케이크도 사서 축하해주고 운동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내일 산에 갈 생각,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손주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뿌듯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더 자주 놀러 오는 것 같아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집단 운동 활동은 개인 운동보다 우울증 개선 효과가 30% 더 높다고 합니다. 자연 환경에서의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젠 제 루틴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지 만보 걷기, 토요일은 가까운 산행, 일요일은 몸 쉬는 날. 이렇게 2년을 지켰더니요. 몸무게는 4kg 줄고 혈압은 약 없이도 정상, 기억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졌어요. 평일 걷기는 꾸준한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주말 등산은 그 위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거죠. 걷기로 다져진 체력이 있으니까 등산이 더 쉬워지고 등산으로 단련된 근력이 있으니까 걷기가 더 가뿐해져요. 특히 좋은 건 날씨가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걷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어떤 운동이 더 좋은지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걷기는 매일 할 수 있고 부담이 없어서 습관으로 만들기 쉬워요. 등산은 조금 힘들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크고 재미도 있어요.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몸에도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2023년 대한운동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등산을 병행한 그룹이 단일 운동 그룹보다 전반적인 체력 지수가 25%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동 지속률도 병행 그룹이 85%로
단일 운동 그룹의 6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무리해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오늘 집 앞 골목부터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저도 2년 전만 해도 혈압약 2알 먹고 계단만 봐도 숨이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있고 매주 산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걷기든 등산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달라지실 거예요. 1년 후에는 저처럼 운동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행복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그 발걸음에서 시작될 거예요. 74세에 저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직접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순남 할머니 덕분에 저도 걷기 시작했어요. 70세에 등산 데뷔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도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제는 2시간 산행도 거뜬하고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서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순남 할머니 영상 보고 용기 내서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못 올라가서 포기하려 했는데 할머니 말씀 생각나서 한 달 더 해봤어요. 지금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써주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새벽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걷기 친구들과 김치도 담그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다고요. 약도 반으로 줄였어요. 아내랑 같이 매일 10,000보씩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관절염,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둘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셋째,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꼭 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부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넷째, 적절한 장비를 갖추세요. 특히 신발은 정말 중요해요. 발에 맞는 편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등산할 때는 등산화를 권해드려요.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1위 주차 적응 기간. 매일 15분에서 20분씩 집 주변 걷기. 무리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컨디션에 따라 쉬는 날도 가져도 괜찮아요. 2단계 3, 4주차 거리 늘리기. 30분까지 시간을 늘려보세요. 걸음수를 세어보기 시작하세요. 4,000에서 6,000보 목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3단계 2개월차 강도 높이기.
만보에 도전해 보세요. 평지에서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으로 코스를 바꿔보세요. 주 1회는 조금 빠른 속도로 걸어보세요. 4단계 3개월 차 등산 도전. 낮은 산부터 시작하세요. 한두 시간 코스. 반드시 등산 경험이 있는 분과 함께 가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가끔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려 봐요.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혈압약만 늘어가던 그때 말이에요. 2년 전 혈압 수치를 보고 밤잠을 못 이뤘던 제가.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운동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 공원에 나가던 그날의 떨리는 마음을 아직도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작하세요. 몸이 알려줄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의 열쇠가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1년 후에는 저처럼 운동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74세에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